여기는 고담시 어느 한 술집에서 어떤 남자들이 누군가를 마중 나가야 하는 문제를 서로에게 미루고 있었는데요. 그 누구도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사이 한 사내가 호기롭게 나섭니다. 그의 이름은 조니, 이제 막 갱단에 들어오게 된 새내기였는데요. 이윽고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아캄 수용소에 찾아가는데 그가 마중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이제 막 수용소에서 풀려난 조커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보금자리였던 아캄에 화끈하게 중지를 지켜 세운 뒤 자신을 마중 나온 유일한 인물인 조니와 홍성명을 나누는데요. 이윽고 그는 준비성이 철저한 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잠시 후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어느 한 창고에 도착한 그들. 상대가 대체 누구인지 조니는 잔뜩 긴장한 채였는데요. 그들이 그 안에 들어서자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고담시 암흑가의 거물 중 한 명이었던 킬러 크록이었습니다. 잔뜩 쫄아있는 조니와는 다르게 조커는 농담도 던지며 굉장히 태연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수감 중일 때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위상을 되찾게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의 패기에 크록은 흔쾌히 수락하고 조니는 자신도 이 위대한 모임에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에 자신감이 솟구쳤습니다. 그 후 그들이 도착한 곳은 조커가 예전에 관리하던 술집이었는데요.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바로 조커의 옛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는 조커가 자신에게 뭔가 해코지를 할까 두려웠지만 조커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쿨하게 넘어갔는데요. 이윽고 그의 출소를 기리기 위한 광란의 파티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오른팔을 어디론가 끌고 간 조커는 잠시 후 그를 무자비하게 살해한 뒤 다시 돌아오는데요. 그리고 자신이 부재 중일 때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하들에게 경고를 날림과 동시에 빼앗긴 자신의 고담시를 되찾겠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현재 고담시의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던 빌런 투페이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죠. 다음날 조커는 고담시를 되찾기 위한 계획들을 하나둘씩 실행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을 털기도 하고 크록의 강력한 힘을 등에 업은 채 거대 마피아였던 펭귄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악행들 때문에 고담시엔 날이 갈수록 시체들이 늘어나게 되었죠.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이 이렇게 날뛰다간 언젠간 배트맨을 마주하게 될 거라며 불안해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실 그건 불안감보단 기대감에 가까웠고 그는 배트맨을 마주할 그날을 상상하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커의 모든 행보엔 항상 조니가 함께하고 있었죠. 자신이 조커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에 나날이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던 조니. 그러던 중 그는 그 시건방을 자제하지 못하고 그만 크록에게 떨어버리고 마는데요. 하지만 크록은 급이 전혀 다른 괴물이었고 그렇게 조니는 벤통 당하게 됩니다. 또다시 며칠이 흐르고 조커는 사업자 펭귄을 방문하는데요. 그런 그에게 펭귄은 점점 과격해지고 있는 그의 행동에 투페이스가 불편해하고 있다고 언지를 해줍니다. 그의 말에 조커는 자신이 직접 투페이스에게 전화해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지만 투페이스는 도통 전화를 받지 않는데요. 그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화가 난 조커는 길길이 날뛰기 시작하고 이윽고 그 여파는 부하들에게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의 행동은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니만은 알고 있었죠. 그런 과장된 행동들은 본인을 지키기 위한 단순한 포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의 생각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 그날 밤 그는 남몰래 할리에게 안겨 아이처럼 울고 있던 조커를 엿보게 됩니다. 다음날 또다시 고담의 밤거리를 폭주하고 있던 그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느 한 무리가 습격해오고 조커는 큰 부상을 입게 되는데요. 그는 골목을 향해 달아나 보지만 그 어디에도 그가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총알도 없는 상황에서 위기에 빠져버린 조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를 구하기 위해 나타난 구세주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조니였습니다. 이윽고 이 습격자들의 정체가 투페이스의 부하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조커는 직접 그를 찾아가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 합의점을 찾아보려 하지만 결국 협상은 결렬되고 투페이스가 자리를 뜨기 위해 등을 돌린 바로 그 순간 조커는 자신의 손에 숨기고 있던 비밀 무기로 그를 공격합니다.
뒤늦게 투페이스의 부하들이 반격을 해보려고 하지만 때는 이미 심각하게 늦어 있었죠. 자신의 부하들도 다 죽고 홀로 남게 된 투페이스. 그런 그에게 조커는 앞으로도 살고 싶으면 자신의 발밑에 엎드려 있으라는 경고를 남긴 뒤 자리를 떠나갑니다. 걸걸한 경쟁자들을 모두 제친 뒤 마침내 그 당시에 모든 것을 손에 넣게 된 조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드디어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사실을 눈치챈 조커는 자신을 보호해줄 크록을 찾아가지만 크록 역시 이미 제압당한 비였습니다. 그가 점점 숨통을 조여오자 조커는 필사적으로 달아나기 시작하고 그를 뒤따르던 조니는 이성을 잃은 듯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조커처럼 광기에 젖은 듯한 웃음을 터뜨리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미 신경이 곤두설 대로 곤두서 있던 조커가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려버립니다. 그러고는 조니가 지겹다는 듯이 말하며 총을 꺼내드는 조커. 그런데 바로 그때 배터링이 날아와 조커의 얼굴을 가격하고 조니를 인질로 잡은 그의 머리 위로 배트맨이 나타나는데요. 마침내 대면하게 된 조커와 배트맨. 과연 조커의 감기는 어떻게 막을 내리게 될까요? 그리고 또 조니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책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브라이언 아자렐로가 글을 맡고 이범주 아니 리 베르메오가 그림을 그려낸 조커. 아캄 수용소에서 출소한 조커가 다시 도시를 되찾아가는 여정을 조커의 채찍금 부하의 시선을 통해 그려낸 작품입니다. 조커를 주인공으로 한 다른 작품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조커의 광기와 폭력성을 블랙라벨 시리즈에 걸맞게 정말 여과 없이 과감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아 얘가 이 정도까지 정신 나간 놈이었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리뷰에서 채 다 말하지 않은 정말 폭력적이고 잔혹한 눈살마저 찌푸려지는 묘사가 가득하니 이번 작품 역시 성인분들에게만 추천드립니다. 재미있는 점으로는 이렇게 잔혹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블랙라벨 시리즈가 아니었다는 점인데요. 조커는 사실 꽤 오래전에 외전 작품 중 하나로 출간되었다가 DC 블랙라벨 시리즈가 확립되자 편입된 작품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과거에 세미콜론을 통해 블랙라벨이 아닌 일반 작품으로 출판된 적이 한 차례 있었죠.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커를 작품으로 한 타 작품에 비해 그의 행동에 무언가 동기가 없다는 것인데요. 가령 킬링 조크의 조커는 누구나 어떠한 동기가 있다면 자신처럼 광인이 될 수 있다는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악행을 저질렀고, 영화 다크나이트의 조커는 아무리 선한 사람이어도 조금만 뒤흔들어 놓으면 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악행을 저질렀는 데에 비해 이 작품에서는 그냥 이유 없이 미친 사람인 것처럼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래전 옛날 순수학 조커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때는 물고기 조커나 만들고 있었지 정말 대뜸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있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평소 조커의 무게 있는 광기를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조커라는 네임드만 믿고 샀다간 실망하실 수도 있는 작품입니다. 또 스토리가 별다른 것 없이 그저 조커가 깽판 치는 내용만 줄줄이 담고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크게 갈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딘가 아쉬운 스토리에 비해 리 베르메오의 그림은 정말 기깔나게 어썸한 수준이니 스토리는 필요 없고 그림만 믿고 간다 하시는 분들에겐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겁니다. 2019년에 시공사를 통해 국내 출간되었으니 리뷰에서 다 말하지 않은 상세한 내용과 결말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공방이었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